구미시 공단동에다 이제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 3,000평을 이제 매입을 했어요. 매가가 70억이고 인허가 내는데 한 10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땅을 매입했고 2006년 3월경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전체 평수가 건평이 17,300평 정도 돼요. 지하 2층에 지상 11층 건물인데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가가 49개가 들어가고 2층 일부에서부터 11층까지 공장이 약 200개가 들어갑니다. 이 전체 소요되는 공사비가 약 한 400억 좀 넘는데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에 토지비에 대해서는 이제 대가 됐고 공사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저축은행을 한 10군데 섭외를 해갖고 돈을 최초에 470억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증권회사로 한양증권이 이제 나왔는데 한양증권에서 저축은행을 다 모아줬어요. 그래서 구매를 사업 설명해가지고 확정을 했고 그래서 대출 공사비에 대한 확정을 받고 나서 내가 이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거를 자 이제 공사비 준비됐으니까 여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시공사를 좀 찾는다 라고 인터넷에 올렸더니 한 10군데서 왔어요. 한 대부터 시작해서 쭉 왔는데 거기에 이제 한라의 정현 성무라는 사람하고 성균 차장하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가 2009년 약 7월경 정도 되는데 그래서 협의를 한 게 한라가 책임이 한 65%, 그러니까 전체 분양의 65%를 한라가 책임지는 그런 구도인데 그거를 내가 요청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대주단, 저축은행에서 공사비는 좀 더 주더라도 분양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공사를 찾아라. 그러면 이용모 씨는 리스크가 없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 한라를 만나보니까 한라에서 그 당시 아파트 공장의 공사비가 평당 약 한 200만 원 정도 200에서 210만 원 정도였었는데 자기들이 65% 책임을 질 테니까 공사비를 좀 더 해달라라고 해서 평당 24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평수 계산해보면 약 406억이 나옵니다. 406억이 이제 실제 공사비고 부가세 포함하면 약 한 4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하면서 된 게 뭐냐면 우리 이 건물 아파트 공장은 상가가 49개 있는데 전면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 가격을 먼저 제시를 해달라 해가지고 1층 상가의 경우에 1,700만 원 평당 2층 상가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인가 그랬고 지하층 600만 원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한라의 그 담당 정영호 상무하고 성기훈이가 찾아와가지고 그 한라 건설 내에 투자심의위원회 수주를 하기 위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영업부소관이 아니고 그룹 내에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거기서 1층 상가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할 때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거 조정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한테 와서 그러길래 아니 너희들은 목수고 나는 토지주인데 내가 분양을 더 받든 말든 너희들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분양이 안 됐을 때 내가 가격을 내리면 되는 것이지. 그랬더니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형식상
1200으로 가격을 낮춰준 다음에 통과시켜서 계약하고 난 뒤에 분양할 때 더 받는 걸 누가 상관하겠습니까? 더 받으면 박수 치고 좋아할 일이죠. 그래?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냐 했더니 그럼 서울에 사장을 만나줄 테니까 갑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담당 김대현이하고 나하고 서울 갔습니다. 갔더니 사장을 만나게 해주겠다더니 사장은 없고 김홍주 사장은 없고 부사장하고 전무하고 본부장 이렇게 해서 임원들이 5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도 그런 얘기 똑같이 해요. 우리는 목수기니까 우리가 공사비만 받고 나가면 되는 회사니까 더 받는 건 상관 안 합니다. 단지 회사 내부에 수지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자꾸 발목 잡으니까 그냥 애정 가격이니까 그냥 나중에 더 받는 거는 우리 절대 상관 안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계약하겠다. 이것만 정리가 되면 해서 1200으로 낮춰달라는 건 나는 1000만 원 낮추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성시장 그러는 거니까 그래? 더 받는 상관 안 한다는 그 말도 맞고 아니 시공사가 책정된 공사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부작 예정까지 더 받는 거는 뭐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 그냥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좋다. 내일이라도 계약한다니까 1000만 원 하자 했더니 우리 직원이 아유 그래서 안 됩니다. 1100이라도 하십시오. 그러고 1100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분양 예정가는 1100으로 하고 분양가의 가감의 시세는 한라건설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전체 공사비가 평당 240만 원씩 하면 406억 정도 되는데 470억을 빌려갖고 와서는 뭐 수수료 띄고 뭐 하고 뭐 이런 토지에 하자가 한 30억 있었는데 그거 갚고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돈이 모자라서 공사비 전체를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공사 기간이 21개월인데 21개월 동안에 매 후불로 공사비를 지급하되 공사비의 80%만 지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남은 20%는 언제 지급하느냐?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어떤 형태로 지급하느냐?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이 안 되면은 무조건 그때까지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20%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 분양을 시작하거나 20% 할인율을 적용해서 대물로 한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406억 중에서 80%면 320억입니다. 320억은 매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남은 86억 이거는 대물변제하는 걸로 정리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라가 65% 어떻게 책임지느냐? 준공 때까지 한라가 65%에 미달할 경우에는 한라가 65% 현금을 사가는 조건입니다. 분양이 안 되면 10%만 냈다면 55%를 사가야 돼요. 현금으로 입금을 내놓고 저는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는 거니까 계약과 동시에 나로서는 모든 것이 다 리스크는 없어진 겁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총 분양가가 그 당시에 원래 제시했던 게 800억인데 한라가 1700만 원짜리를 갖다 1100을 형시장 주자를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728억이 나왔어요. 그 728억에 65%면 474억입니다. 분양이 하나도 안 돼도 한라가 474억어치를 사가야 되니까 사가고 남은 공사비 20% 86억에 대해서는 대물로 20% 할인해서 지들이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남은 물건을 내가 갖고 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리스크는 제로였습니다. 그럼 공사비는 이제 매 3개월 단위로 후불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라가 자 신탁회사로 가야 되니까 이 사업을 유영모 씨가 있다가 그대로 소유한 상태로 공사를 가면은 통장도 유영모 씨 갖고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믿냐? 우리가 지급받는 수로 다 쓰는데 토지를 아시아 신탁을 선정할 테니까 아시아 신탁에다가 신탁 등기 해주고 통장 470억 갖고 있는 거를 맡기자
그럼 아시아스탁이 공정하게 이거를 자기들이 집행을 하는데, 자기들이 집행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유영모 씨가 지급동의서를 안 써주면은 돈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아시아스탁으로 가자. 그래서 아시아스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을 먼저 쓰자고 했더니 신탁계약부터 쓰고 그 후에 공사계약서를 쓰자. 그래가지고 2009년 11월 24일 날 신탁계약서를 서울에서 썼어요. 근데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불로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감리자의 공정률표를 확인하고 내가 지급동의서에 동의서를 사인하면 그때 아시아신탁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최초의 공사비 지급은 공정률 3.15%일 때 지급하게 된 겁니다. 공정률 3.15%는 100을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15%는 뭐냐면 3,000평의 땅에 지하 2층을 토목공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 한 20 몇 미터 들어가는 거야. 하여튼 몇십 미터 파고 들어가서 거기 기반공사 파일 받고 그 공사가 한 3개월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법무법인을 원해서 저축은행 10군데, 한양증권, 그 다음에 아시아신탁, 한라건설, 유용무회사, A원도시개발 이렇게 총 14개 회사가 만나서 신탁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3일 있다가 공사계약서를 쓰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계약서 누가 쓰게 되냐? 신탁계약서를 쓰고 나니까 아시아신탁의 김승정 차장이 이제부터 그날 이제 등기를 넘겨달라서 그날 등기를 넘겨줬어요. 투기삼천평에 대해서. 그리고 대출 약정도 그날 다 했고. 그래서 아시아신탁이 우리 회사의 명의의 통장을 아시아신탁에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축은행 10군데의 본원 앞에서 통장 개설에 대한 모든 서류를 달라해가지고 우리 직원 김두현이가 서류를 갖고 왔다고 를 아시아신탁의 김순정한테 줬어요. 그럼 김순정이가 이제 이 통장을 개설하는 겁니다. 통장 개설에 필요한 사인을 내가 해줬고, 그리고 입출금표에다 도장 찍으라고 백지로 된 입출금표에다 도장을 다 찍어줬습니다. 그럼 수십 장 찍어줬을 거예요. 그럼 그것도 지들이 갖고 있다가 내 지급동의서 보면 이제 아시아신탁이 지급하는 겁니다. 한라에다가. 그리고 왔는데 공사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 서울에서 아시아신탁에 김승정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공사계약서를 토지주는 이제 아시아신탁이 되는 거고 나는 단순히 유탁자가 되는 거랍니다. 수탁자니까 자기들은. 그래서 수탁자인 아시아신탁과 한라건설이 공사계약서를 쓰면 나는 나중에 와서 그거 사인만 한 번 더 해주면 된다 그래서 도장 다 주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한라에서 요구를 하는 게 공사계약만큼은 당사자 간의 공사계약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 아시아신탁은 빠지고 A원도시개발의 유용무를 원하라. 그래서 아직 9시에 전화 받아갖고 부랴부랴 서울로 가갖고 계약서를 갔습니다. 갔는데 저야 이제 이런 계약을 처음 해보니까 그냥 사인하라고 사인하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간인을 페이지 수가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간인을 또 해달라고 간인을 이제 찍다 보니까 간인을 찍어서 넘어가는데 뭐가 30% 넘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딱 보니까 우리 약속하기를 20% 할인된 금액으로 할인 보장하거나 대여변제하기로 돼 있는 조항이 30%로 싹 바뀌어 있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 니들 나하고 약속했고 어? 이거
신탁회사와 한라건설과 나 다 모여서 다 약속했던 걸로 갖다 지금 와서 나 모르게 이렇게 이거 변조 아니냐. 자꾸 좀 소란스럽고 하다가 그럼 20%를 고치자고 20%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서에 신탁 계약서가 있고 대출 약정서가 있고 공사 계약서가 있는데 이게 거의 책 한 권에 두께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수정된 부분이 그 20% 30%로 만들었다가 다시 20%로 고친 그 부분입니다. 그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찍고 왔는데 공사도 하기 전에 나중에 아는 겁니다. 이게 세무서에서 국민세무서에 연락이 왔어요. 한라가 매출 신고를 했는데 너희들은 왜 부가 신고를 안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공사도 안 하고 펜스도 안 친 상태인데 무슨 매출 신고를 합니까? 매출이라는 게 없는데 했더니 한라에서 20억 매출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세무서로 오라고 갔더니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매출이 일어났다면은 우리는 계약서를 갖고 왔어요. 신탁 계약서를. 공사도급에서 가져오고. 자 봐라. 여기는 선수금도 없고 공사계약금도 없고 또 공사비는 부가세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0억 매출이 나왔다면 22억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쨌든 그건 위험무하고 한라건설의 일이니까 우리는 세무서니까 매출 신고 들어왔으니까 부가세 낼래 안 낼래. 그래서 안 내면 과징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라에다가 전화하고 아시아신탁에다 전화했어요. 야 니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응? 돈 20억 니들 몰래 빼가서 한 모양인데 돈 도로 통장에 넣어놔라. 나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영업분이가 모른다. 뭐 아시아신탁도 영업분이가 모른다. 한라도 영업분이 모른다. 뭐 재무팀에서 했다. 뭔 팀에서 했다. 관리팀에서 했다. 뭐 계속 말만 미루고 정리를 안 해줘. 그래서 세무서에서 계속 이제 막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어차피 뭐 이렇게 되면 세무서하고 싸워야 될 일은 아니다. 세무서에서 관내에 있으면서 세무서하고 이렇게 부딪히지 마십시오. 그냥 주권 주고 어차피 이다시 주고 한라 아시아신탁하고 싸워라. 그래갖고 이 부가세 2억을 지급을 하라고 아시아신탁에다 동의를 해줬어요. 응? 아시아신탁에 동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재판하면서 이게 이제 내가 지급에 동의한 점 이렇게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제 응?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시아신탁하고 한라건설하고 나하고 다 틀어진 겁니다. 왜 틀어졌나? 20억이 400억 공사 중에 20억이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돈을 빌릴 때 이게 470억 전체 빌린 게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최대한 아껴 쓰면은 이자가 최대한 적게 나가는 캐피탈 콜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가야 되지 않아야 될 돈 20억이 먼저 나감으로써 발생되는 이자를 따져보니까 약 4억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시아신탁 한라에다가 야 나는 이자는 지금 못하겠다 내가 어? 니들이 이자 지급해라 이렇게 이제 서로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 보통 시행사들이 이런 걸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든가 아니면 반대급부로 뭘 또 요구해서 그냥 이걸 끝나는데 내가 집요하 이걸로 물고 늘어지니까 아마 그때부터 감정이 상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2010년 1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은 2010년 5월 달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 시작했는데 분양 시기가 와갖고 한 2층 올라가고 분양을 하자 그래가지고 분양 공고를 냅니다. 내는데 우리가 1층 분양 공고를 1,700 정당 다 호수마다 사실 틀립니다. 제일 코너변에 있으면 얼마 다 틀리니까 평균 잡아서 한 1,700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겠다 했더니 아시아신탁이 한라의 동의를 받기로 했으니까 한라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한라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우리가 형식상 되더라고 1,100으로 예정가는 했는데 분양은 1,700에 하겠다 공고를 내게 해달라 했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현 상무하고 성균이를 다른 데로 다 발령을 내버렸어요. 내버리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걔가 담당자라면서 최승호가 누구가 나타났어요. 이제 와갖고 난 들은 바가 없으니까 1100에 그냥 분양하든가 1100 이상 받을 것 같고 1700만 원 분양한다면은 더 받는 것은 시공사인 한라건설과 반반씩 나눠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계약서 어디에 반반씩 나눠가지는 조항이 있느냐 했더니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막 이제 서로 엉키고 설키갖고 뭐 분양을 한 해 만에 하다가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상가는 분양을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공장만 먼저 분양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공고를 2010년 4월 5월에 냈어요. 신문에다가. 내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마침 그때 미국발 모기지론 사태가 터져가지고 대형 평수들이 분양이 다 안 되고 작은 평수들이 분양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막 그냥 금융 위기가 와가지고 좀 복잡했어요. 우리 아파트 공장이 한라시마밸리가 거의 평수가 대형 평수입니다. 작은 평수 34평짜리가 몇 개 있긴 한데 그거 한 20개 있고 200개 중에 20, 30개 있고 나머지가 다 50평, 80평, 100평, 150평, 160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이 안 돼. 뚜껑 열었더니. 그리고 이 아파트 공장 이 자체가 경상북도하고 경상도권에서 최초였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인식 부족이 좀 왔었고. 그 이제 좀 분양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2011년 그때가 2월인가 3월인가 이제 우리 건물이 공단 일공단에 그 좀 요지에 있었는데 교차로에 있습니다. 교차로 코너에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이제 본사에서 와가지고 여기에 스타벅스를 집어넣을 테니까 임대를 달라 그래가지고 보증금 2억에 월 매출액의 21%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고 현수막을 걸었더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스타벅스가 역전할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 몰려들었어요. 상가에. 그래가지고 최구호라는 사람이 스타벅스가 들어간 요 건물, 요 상가를 사겠다 그래가지고 스타벅스 하나만은 안 팔겠다. 그래서 3개를 사기로 해갖고 스타벅스 또 옆에 거 이렇게 해갖고 3개를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거는 평당 1,780만원 옆에 거는 1,700만원 옆에 거는 1,600 해갖고 도합 30억 원어치 3칸을 30억에 분양해서 썼습니다. 상가 분양 끝났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로서는 그래서 아시아신탁에다가 자 계약금을 받아라 하고 계약서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아시아신탁에서 한라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계약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신탁사가 애정가에 불과한 이걸 놓고 1,780만원 평당 받았으면 박수 쳐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한라에서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신탁사가 애정가격이 있다 치더라도 애정가격이라는 게 상가 49개가 다 가격이 틀린데 전면 상가가 1,780 받으면 중간에 안에 내부 상가는 8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10억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받은 다음에 평균을 나눠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제동하면 어떡하느냐 라고 해서 이제 제가 한라건설에다 동의를 요청했어요. 했더니 한라건설에 똑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자 1,780 받았다니까 애정가는 1,100이니까 나머지 남은 거 680만원 600만원 뭐 이렇게 500만원 이렇게 더 받은 거는 하려고 나눠야 된다고 써주시면은 저희가 입금을 받으라고 할게요. 너무 기가 막혀서 뭐 대화가 자체가 안 됐습니다. 응?
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한 2달가 지나고 있는데 한라의 최초의 우리 영업부 직원인 정현 상무하고 성균이하고 같이 왔어요. 정현 상무하고 최승훈가 하는 사람하고 같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사무실 분양 사무실 왔는데 마침 그때 그 최고라는 사람, 이 색한 산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무슨 어떻게 내가 그랬죠. 정 상무님 어떻게 다른 데로 옮겼다더니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파트 운영이 분양 안 되고 지금 내가 잘리게 생겼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아파트 운영은 분양 안 되지만 상가가 약 한 350억, 400억 원씩 되니까 이 상가만 팔아도 이거 대출은 갚을 수 있습니다. 지금 1780씩 받았는데 이걸 지금 본세에서 못 받게 하면 되냐 했더니 이분이 사신 분이냐고 제가 물어봐. 그렇다 하니까 그 토시 하나 안 틀고 얘기하면은 정현상과 그런 거예요. 아유 뭔 소리야. 내가 같이 있었잖아 그 자리에. 우리 본사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 나를 영업부에 띄는 다른 데 보내놓고 지금 억지 쓰는 거지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니까 내가 본사가 조정할 테니까 일단 그러면 A원도시와 통장으로 돈을 받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조정할 테니 그때 A원 통장에 받은 돈을 아시스트에 입금시키면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상가 3개 산 사람이 또 그럼 A원도시가 통장에 입금시키겠습니다. 그래갖고 계약금이 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해 준다고 갔는데 일주일 지나도 연락 없고 20일 지나도 연락 없고 한 달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전화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아. 그래 야 이게 좀 뭔가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돈을 쓰다가 큰일 났구나. 여기에 이제 횡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돈을 쓰는 순간 이렇게 딱 엮어. 이게 엮는 방법이에요. 시공사가 시행사에 사실 뭐 이제 땅 사고 돈 없고 이러다 보면 그 쪼들리고 있으니까 그 돈을 잡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요 돈 쓰지 말라고 딱 입금을 딱 묶어놨어요 이제. 근데 20억에 싸움나 또 1780에 막 서로 감정 싸움나 이제 막 이제 틀어져 갖고 뭐 거의 뭐 이제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개판이 돼버렸습니다. 상가 분양 아예 못하고 중공시정까지 간 겁니다. 근데 아까 내가 말했던 20억을 먼저 빼간 거 요거 이제 부연설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왜 감정이 났느냐 20억 때문에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약속하기를 시행사 운영 경비로 아시아시대에 보관하고 있는 대출금 통장에서 매월 5천만 원을 원래 받기로 했어요. 21개월 동안. 근데 계약 전날 3천만 원으로 주의자라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약하러 간 날 2천만 원 주의자라는 겁니다. 2천만 원으로. 그러면서 그러면 뭐냐면 계약서가 계산도 잘못해가지고 470억 갖고는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20억이 더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급히 효성 캐피탈에서 20억을 또 대출받는 확약서를 받아오면서 수수료로 3천만 원, 4천만 원 더 줬어요 내가. 돈이 모자라갖고. 그러면 저 시행사가 우리 직원이 7명인데 그때 그 당시에 관리이사가 봉급을 600만 원인가 갖고 왔어요. 500만 원, 600만 원 갖고 왔는데 봉급도 못 주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 갖고는. 그래도 올려계좌 놓기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20억을 쑥 빼고 이자 4억 이상을 나보고 물으라니 아니 그 3천만 원 주기로 했으면 3천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천만 원 줄이면 1천만 원씩 해봐야 20개월이면 돈 2억이에요. 2억 4천. 2억 4천을 못 주겠다는 놈이 그걸 나 몰래 20억 빼가고 4억을 손실 보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감정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아무튼 준공이 2011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정대로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하게 돼 있으니까 할인 분양을 하든가 대면제를 하자라고 제가 제시를 했어요. 공문을 보내고 그랬더니 무무부담입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30일인가 갑자기 한라가 65% 책임 분양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65%만큼 등기를 넘겨가 버렸어요. 한라 앞으로. 그리고 당일 한라 앞으로 등기를 넘긴 다음에 당일 아시아신탁을 또 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누가 보면 그대로 등기상으로는 신탁으로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내분만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5%의 상가와 공장을 가져가면서 내가 1780, 1700, 1608은 상가를 포함해서 전면 상가, 제일 좋은 상가 10개를 가져가 버립니다. 1100만 원에. 1100만 원을 가져가고 내가 팔았던 그 최고라는 사람한테 자기들이 1780 평당 1700, 1600만 원씩 팔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약금 3억만 받고 이게 뭐 이거 수수료로 가져가래라고요. 이걸 수수 당신 분양 수수료 내가 분양업자는 아니잖아 이거. 네? 근데 분양 수수료 가져가래. 그래서 제가 야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단전을 했습니다. 건물 전체를.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도 입주 안 한 상태니까 단전했는데 우리 신탁계약서에 보면은 준공 후 이 건물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느냐 시행사인 A원도시개발이 합류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3년 후에 뭐 관리 다 입주돼 갖고 그 입주자 회의에 의해서 더 연장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3년까지는 무조건 A원도시개발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인 하나 따로 만들어서 주 하나라는 관리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20여 명을 입주시키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건물 전체를 단전을 하고 한라에 분양하러 왔던 사람도 다 쫓아냈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되고 이제 복잡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느 날 한라의 분양팀에서 와가지고 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겠다. 한라하고 싸움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분양 와서 분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분양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 상가는 이제 분양 안 하고 공장만 분양하겠다. 65%에 대한 공장만 분양하겠다. 그래갖고 상가 하나를 불을 켜주고 열어줬어요. 그리고 한라가 이미 가져간 전면 상가 1층 상가 중에 하나를 제가 우리 분양팀을 넣었습니다. 15명을 우리 거를 분양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뭐 이렇게 제일 좋은 걸 빼가고 나니까 뭐 분양팀도 뭐 허탈에 빠졌고 우리 팀도 맥이 좀 다 빠졌어요. 여기서 치매고. 근데 이제 한라는 자기들이 가져간 65%를 거기다 할인 분양에서 팔고 할인 팔고 이제 어느 날 지금 동아문구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문구사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를 평당 550인가에 1층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동아문구 사장이 한라의 친인척이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막 분쟁이 또 더 시끄러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한라에다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자 이제 니들이 1700평당 10개 가져간 전매상가 중에서 4개를 팔았어. 3개는 평당 1780, 1700, 1600 팔았고 하나는 500에 팔았는데 너무 황당한 사건이다 다 이거. 그러지 말고 자 6개 남은 거는 내가 평당 1100만 원 현금으로 줄 테니까 여기 줘. 여기 주고 니들이 대물로 2개월 이내 정산하기로 했으니까 안 됐으니까 대물로 가져가는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니들 남은 공사비를 대물로 가져가 했는데 안 가져가는 겁니다.
안 가져오고 주지도 않고 천백을 주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제가 이제 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수탁자 해임 청구소송을 냈어요. 근데 참 너무 재판은 법원에서 판결만큼은 공정하게 해줄 거로 생각하고 아시아신탁이 남원래 20억을 빼줬습니다. 또 불량수수료 그때 계속 이제 안 주고 있었어요. 일부 막 불량수수료를 늦게 주고 지연해갖고 우리가 부상하는 거. 그 불량수수료라는 건 지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금 통장에 주는 것도 아니고 분양계약금이 들어오면 거기서 주는 건데 그 분양계약금 들어왔는데도 안 줘요. 등기 넘어가는데도 안 줍니다. 등기 넘어가서 1년이 넘었는데도 안 줘. 그래서 돈이 안 됐길래 수탁자 해임 소송을 했어요. 땅 주인 위탁자인 나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자꾸 신뢰에 금이 가게 하고 배신행위를 하니까 이 수탁사를 해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쟁점이 20억이 쟁점이었습니다. 이제 남원래 20억을 지급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내가 이야기하면서 빠진 게 하나도 있는데 내가 20원 빼갖고 간 뒤부터 계속 나 이자 못 내겠다고 해갖고 막 저 시끄러우니까 어느 날 한 1년이 좀 지난 다음에 한라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자 이자 갖고 그걸 따지시는데 좀 좋다. 우리 지금 남은 공사비가 그 당시 남은 공사비가 한 100몇십억 있었는데 이걸 공정위에 따로 지급하면서 여기서 얼마씩 공제를 하자. 이자를 공제하자는 게 아니라 보상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20억 가져간 거를 20억 가져간 그 원금을 뭐 5억 공제, 3억 공제, 뭐 2억 공제 이렇게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협의를 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간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조금 단돈 몇 프로라도 좀 들러가게 해줄 테니까 이자를 물어주는 게 아니라 20억 원금 여기에 대해서 공제를 공사비 좀 듣게 하고 있다. 그래서 협의서를 써주고 있습니다. 합의서가 아닙니다. 협의서 여기 다 있으니까 자료가 이렇게 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억 빼갔다는 사건에 대해서 합의서를 써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2012년 말부터인가 아마 재판이 시작됐을 거예요. 보니까 아시아신탁이 태평양을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된 게 아니라 거기는 원래 고문 변호사가 태평양이더라고요. 김현장하고.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이 뭐 완벽하기 때문에 뭐 증거가 다 있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법인이 이제 그때 세네기인가 하셨는데 그 대표이사가 소개한 도피의 친구 대구의 도나케라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이렇게 뒷돈 받고 가더라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 문제의 핵심을 싹 나한테는 20억에 대해서 책임지고 묻겠다고 했는데 20억을 싹 빼뜨리고 엉뚱한 거를 갖고 쟁점을 삼았어. 그래서 그거 나보고 재판에도 오지 말라는 걸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상하게 쟁점이 이상하게 흐르더라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했는데 그래서 내가 판사님한테 손들고 판사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쟁점은 아시아신탁이 저의 지급 동의서 없이 계약을 위반하고 계약한 지 일주일 만에 공사도 안 한 상태에서 20억 몰래 빼서 한라에 지급했고 한라는 이걸 공사비를 안 쓰고 비장을 썼습니다. 이게 쟁점입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자 피고 측 대리인 여기에 대해 답변하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가 미처 준비 못 해왔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왔는데
서면이 20억에 대한 얘기 소명이 없고 뭐 엉뚱한 뭐 3억, 7억, 8억, 9억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 금액이 막 20몇 억인가 하는데 사론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답변서가 우리는 그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무단으로 지급해 준 게 아니라 유영모가 지급에 동의해서 우리가 20억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이러합니다 하고 도표를 만들어서 봤는데 20억에 대한 도표가 아니라 아까 좀 아까 했듯이 뭐 7억, 8억 뭐 이런 잡다가 모아갖고 20몇 억 20억도 아니고 20몇 억 이걸 도표를 해서 보냈는데 우리 답변서를 내 사이도 없이 판결을 딱 내려버렸어요. 오늘 기각이 됐습니다. 수탁제 청구소송에 원고치 패소로 나왔고 그래서 2심에 너무 어이가 없어. 2심에 이제 서울 가서 다른 변호사 선임했어요. 해가지고 자 쟁점이 20억이니까 20억에 대해서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날 재판하는 날 이 변호사가 또 나보고 오지 말아갖고 내가 갔어요. 쫓아갔더니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1심에 했던 변호사들 둘이 그대로 나왔더라고. 그 얘기 도중에 내가 너무 황당한 거는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뭐 어떤 법무법인데 변호사가 한 10몇 명 있는 회사인데 그 대표 변호사가 왔어요. 근데 읽어보지도 않고 온 것 같아. 소송 기록도 아니고 소장의 내용도 잘 모르는 거야. 에?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아있다가 할 수 없이 막 부득이 설명도 못하길래 재판장이 그게 아니고 이거 이러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있다가 저는 그 재판하는 순간부터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재판이구나 느낀 게 뭐냐면 원고 옆에 원고 변호사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원고 변호사가 얘기할 건 놔두세요. 원고 자꾸 재판에 끼어들면 퇴장시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도저히 뭐 이 사람이 우리 측 변호사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자꾸 또 끼어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재판장님 설명 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한 번만 더 그러면 날 퇴장시키겠대요. 그래서 내가 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 변호사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 때문에 내가 말 못한다면 변호사님 사임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해도 되죠? 그랬더니 재판장이 그러면 변호사들 얘기 다 끝난 다음에 원고 이야기 따로 할 수 있고 시간 줄 테니까 그때 얘기해라. 그래갖고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막 5분 정도 지나더니 갑자기 자 상대방 변호사들 얘기 다 들었으니까 오늘 결심하고 이래서 내가 엎드려 놨습니다. 재판장님 세상에 이런 재판이 있습니까? 나한테 원고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더니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 얘기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지 짜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다. 내 얘기를 들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이 표정이 이겁니다. 턱으로 그 김승표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재판장님 1심 재판에 지금 답변서를 갖고 와서 내면서 답변서 내용을 유영모가 지급에 동의해서 아시아시탁이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급을 했다면 지급 동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1심 답변서에는 20억에 대한 도표가 아니라 뭐 잡다하게 5억, 7억, 8억 이런 숫자로 하고 25억인가 6억을 놓고 이걸로 하고 재판장 1심 재판부는 확인도 안 해보고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자 재판장이 자 원고 측 얘기 들어봤죠? 상대방 변호인 답변하십시오. 했더니 재판장님 우리 1심 때 이런 얘기를 원고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재판장님 아무리 법정에서 말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 세상이라지만 자기들 답변을 이렇게 놓고 한 적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자 20억에 대한 지급 동의서 내놓고 그랬더니 다시 한번 재판장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조만한 조정실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그리고 혼자 나왔어요.
3명이 해야 되는 재판에 혼자 나왔어. 그 판사가. 나 그 판사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김승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 상대방 답변 피고 측 변호인 답변하시니까 저희가 미처 또 1심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미처 변론 못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답니다. 그래서 내가 서면으로 제출하지 말고 답변을 해달라. 1심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했더니 전혀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재판장이 또 뭐라냐 거기서 원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면은 재판에 불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너무 화가 치밀어서 그 뭐 동네 개 쳐다보듯이 얘기를 합니다. 재판 판사가.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미친 짓을 했는데 이 테이블을 쳤어요 내가. 내가 테이블 치면서 재판장님 세상에 이런 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래도 못 믿는다면 1심 재판부한테 확인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턱으로 이렇게 해갖고 어떤 항에서 이래요. 그래서 내가 자 1심 때 내가 20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